로저는 아내만 바라보았다. 그녀는 창백하고 눈물이 흘렀다. 그녀의 아름다운 눈은 두려움과 분명한 간청을 전달했다. 이제 눈물로 부은 그녀의 얼굴은 그를 향한 경멸과 증오를 표현하지 않았다. 법정은 조용하고 불안했다. 모두가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눈, 현재는 자신의 판결을 선고하려는 판사에게로 고정되어 있었고, 지금 그에게 최악의 상황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 줄리아 외에는 법정에 아무도 없었고, 로저가 사랑하는 아내 외에는 온 세상에 로저를 위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법정 심리 내내 로저는 죽은 노인의 가족을 바라보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증오만 보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로저 자신도 모든 참석자들의 눈에 그의 가족을 죽인 사람을 미워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노인을 죽이고 돕지도 않고 도망친 로저의 어머니는 그를 혼자 키웠고 그녀는 그가 10살이 되기 전에 죽었고 그는 어머니보다 5년 뒤에 돌아가신 할머니와 함께 마을에서 자랐다. 사람들의 눈에 담긴 이 모든 증오를 보면서 로저는 피고인의 재판석에 앉아 생각했지만 어머니와 할머니가 슬픔에 잠겨 죽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나에게는 1000배 더 어려울 것입니다. 판사의 판결이 마치 무거운 대장장이의 망치처럼 그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줄리언은 큰 소리로 외쳤고 법정에 있는 사람들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자경단의 정의에 대해 소리쳤고 누군가는 더 긴 형을 요구했고 라저는 자신이 할 것이라는 사실만 생각했습니다. 그의 아기가 세상에 나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산부인과 병원에서 줄리어를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기와 함께 공공정원에서 걷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에게 첫걸음을 내딛는 법을 가르치지 않을 것입니다. 줄리어 모든 것이 괜찮을 것입니다. 아기에 대해 생각하지 마십시오. 긴장하다 그녀가 복도에서 그에게 달려들려고 할 때 그는 그녀의 작별 인사를 들었습니다. 로저, 우리는 당신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는 줄리어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것을 분명히 알았고 이제 그는 대신 처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그것을 처리하지 않았을 것이고 나는 남자입니다. 나는 강하고 내가 견뎌야 할 모든 것을 견딜 것입니다. 나는 돌아올 것이고 우리는 다시 함께 할 것입니다. 그녀가 말한 대로 우리는 아기를 가질 것입니다. 그들을 생각해 내 사랑하는 줄리아와 아기 다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그의 머리를 가득 채웠고 그에게 자신의 운명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현재 그의 운명은 5년간의 일반 정권을 받은 후 매우 부럽지 않았습니다. 보행자라저는 그에게 소중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무서운 점은 그에게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를 미워하고 저주했으며 그의 모든 잘못은 감옥에서 첫날 밤 줄리어를 매우 사랑하고 옴츠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상상은 이미 어느 정도 감옥의 잔인함과 무법의 끔찍한 그림을 그에게 그렸지만 특별한 사건 없이 저녁 시간에 가까워졌습니다. 라저는 운이 좋게도 그가 같은 감방에 갇힌 죄수들은 대부분 범죄를 저지른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주의나 어리석음의 법칙. 그는 감방의 단단한 매트리스 위에 누워 밤의 어둠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 동안 그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회상했지만 당신은 그가 줄리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 끔찍한 밤을 기억했습니다. 친구들과 파티를 하고 그녀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을 매우 걱정했습니다. 그는 그 일이 어제 막 일어난 것처럼 느꼈습니다. 라저는 그날 밤 문간에 서 있는 그의 아내의 떨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미친 것처럼 보였고 술 냄새가 났고 말을 더듬는 그녀는 그에게 뭔가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로저,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이 어떻게 도로에 나왔는지 이해가 안 돼요. 내 파티에서 조금 마셨지만 거기에 차를 두고 싶지 않았고 그 사람이 어둠 속에서 뛰어내렸는데 어디로 갔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는 애서 왔고 그는 계속 거기 누워 있었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겁이 났다. 로저는 당시 줄리아가 그에게 말하려고 했던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나 임신했어요. 로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감옥에 갈 수 없어요. 그냥 당신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오늘 밤 내가 임신했고 아이를 낳을 거란 말을 듣고 로저의 머리 속매듭이 저절로 풀리고 문제의 해결책이 너무 뻔해져서 진정해. 이제 왜 내가 임신하지도 않았을 전에 임신했다고 말하지 않았어? 그 파티에 가도록 놔두세요. 왜 술을 마셨나요? 로저가 당신 차를 찾으면 그의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경찰에 제가 오늘 밤에 운전하다가 남자를 쳤다고 말할 것입니다. 줄리아는 그를 만류하려고 하지 않고 울기만 했습니다. 로저가 자동차로 달려갔습니다. 차고에서 차를 검사한 결과 피의 흔적이 있었고 보닛에 찌그러진 부분과 깨진 범퍼가 아무 생각 없이 급히 천으로 닦으려고 했고 줄리아가 차에 남겨두었을 수도 있는 왕자는
운전대 문 손잡이를 닦았습니다. 그런 다음 경찰이 집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가능한 한 많은 지문을 남기려고 안절부절하고 초조해 차에 튀어나온 모든 물체를 손으로 잡기 시작했습니다. 라저는 이미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한 명확하게 공식화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 남자를 치어 숨지게 한 것이 그의 차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줄리아는 경찰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며 놀란 척했습니다. 로저를 빼앗아 아이를 가지려고 했던 그녀는 남편을 너무나 설득력 있게 비난했고, 로저 자신도 점차 노인의 죽음이 순전히 그의 양심 때문이라고 믿기 시작했고, 소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로저는 늙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감방 안의 칠흑 같은 어둠 처음에는 잠도 못 잤고 익숙해질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알고 보니 라코타에 있던 그의 기사는 리처드 로저라는 건장한 노인이었는데 리차드 와트가 그를 감옥에 데려왔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진짜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그래 나도 크게 망쳤어. 리차드는 로저에게 그의 영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어. 난 여기 6개월 동안 앉아 있었는데 뭐 때문에 그 쓰레기 같은 놈이 거의 손도 대지 않았으니 그를 기절시켜도 별로 아프지 않았을 거야. 나는 관리인으로 일했는데 몇몇 악당들이 밀렵꾼이든 그냥 장난을 치는 바보이든 내 숲에 큰 혼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사슴을 한 번 쏜 적이 있고 새끼 사슴은 어미 없이 남겨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냥만 했다면 괜찮았을 것입니다. 음식을 얻기 위해 그들은 단지 피해를 입혔다고 그들은 호수에서 백조를 쏘았습니다. 오락을 위해 다람쥐를 불태웠습니다. 제 조수인 존 경과 저는 그들을 추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존은 여전히 녹색 뿔이었습니다. 그는 제 늦은 아들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저는 그를 제 아들인 것처럼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쌍한 놈들이 쫓아오자 그에게 총을 쏘았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 번, 두 번 쏘았습니다. 탄환이 한 놈의 부드러운 지점에 맞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존은 더 심각하게 다쳤고 저 쓰레기들은 움츠러들지도 않았지만 지금은 저는 나 부상당한 기생충이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검사의 아들로 밝혀졌다. 그들은 단지 친구들과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었다고 하고 나는 악당이 그들을 죽이고 싶었고 여기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로저. 여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이 상황을 이겨내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곁에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저는 형을 선고받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익숙해졌습니다. 줄리언은 그에게 전화를 걸어 방문하겠다고 약속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에게 라저는 그녀에게 그들의 아이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만남이 그의 사랑하는 사람의 배에 손을 얹고 그들의 아기가 발로 차는 것을 느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름을 생각해내고 열심히 말했습니다. 리처드는 그와 줄리어가 갖게 될 똑똑한 아들이나 작은 공주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어느 날 그의 아내가 그에게 당신은 아들이나 딸을 갖지 못할 것이라는 불쾌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는 오래전에 아기를 잃었습니다. 나는 단지 당신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줄리어의 감기 거의 무관심한 목소리가 찬물처럼 그를 덮쳤습니다. 줄리아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나에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로저는 갑자기 잔혹한 의심이 그의 마음에 스며들자 생각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줄리아 임신한 적이 있습니까? 그 이후로 그의 아내는 날카롭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줄리아는 그에게 편지도 전화도 하지 않았고 그의 전화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로저는 아내에게 의심할 바 없이 상처를 줄 정도로 잔인하고 무자비한 질문을 아내에게 한 것에 대해 자신을 비난하며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아이를 잃었기 때문에 리처드가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라저는 그에게 먼저 집에 가서 그의 사랑하는 줄리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그녀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녀에게 요청하는 잔인한 비난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그녀에게 썼습니다. 며칠 뒤에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에게라도 알려주려고 로저는 전화로 리차드의 목소리를 들었다. 들어라 멍청한 짓은 하지 마라. 이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당신 아내는 오랫동안 떠난 것 같다. 집이 비기 전에 이웃들에게 물어봤는데 2년 동안 못 봤다고 하더군요. 수도로 이사한 것 같은데 최악은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고마워요 리처드. 제가 직접 찾아볼게요. 내가 나가면 그녀는 나에게 정말 화를 낸다. 2년이 지난 것 같다.
로저는 판자로 막힌 버려진 집 앞에 서서 짜증을 내며 참견하는 이웃을 쫓아내었다. 이야기를 지어내지 마세요, 부인. 당신은 유명한 환상주의자입니다. 로저가 당신을 속였군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당신을 감옥에 넣자마자 그녀가 즉시 도시의 어떤 남자와 불륜을 시작했다는 것을 압니다. 식료품점에 있는 그녀의 친구 메건에게 가십시오. 그의 아내의 전 동창인 라저는 그가 수년 동안 완전히 바보였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라저 당신은 감옥에 갔고 그녀는 인터넷에서 수도에서 온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의 멋진 차를 타고 그녀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녀가 왜 여기 외딴 곳에 혼자 앉아 있어야 하냐고 제안했어요. 메건이 말했어요. 로저가 쯧쯧쯧쯧거렸어요. 당신은 줄리아를 찾지 마세요. 그녀는 이제 어린아이가 있어요. 작년에 쌍둥이가 태어났으니 그녀를 다치게 하지 않을 거예요. 수다쟁이 친구를 겁먹게 해서 줄리아는 로저에게 중얼거렸다. 머리를 조이고 목을 조이고 큰 소리로 침을 뱉고 문을 쾅 닫으며 떠났다. 그의 하루와 몇 주를 구분할 수 없는 로저에게는 낮과 밤이 하나의 끝없는 혼란으로 합쳐졌다. 술에 취한 채 그는 리차드의 이야기를 떠올렸고 밀렵꾼들이 옆구리에 총을 쏜 야생동물처럼 느껴졌고 자신의 삶을 망친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여 이 삶과 연결되는 모든 시를 뽑아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고자 하는 모든 욕망을 잃었습니다. 매일 술로 자살하게 내버려 두었더니 집에 누가 있니? 창문 밑에서 높은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 로저는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 오늘은 술살게 남아있지 않았고 기분이 안 좋아서 그냥 거기 누워서 쳐다보고 있어서 찢어지는 듯한 두통이 한순간에 그의 의식을 차단하고 더 이상 고통받거나 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를 바라면서 천장에 기대어 로저 집에 계십니까? 창문 아래에서 누군가 끈질기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로저는 마지못해 열려있는 창문으로 올라와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떤 여자의 파란 눈 무엇을 원하세요? 그 사람은 짜증스럽게 투덜거렸습니다. 나는 당신의 이웃 엘레인입니다. 나는 당신을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이웃이지만 당신은 결코 나를 방문하지 않거나 구걸하던 엘레인을 위해 나를 초대하지 않습니다. 할머니께 사과를 로저가 오래전 일을 기억하려고 노력했어요. 일레인은 웃었어요. 공룡시대를 기억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거의 20년이 지났네요. 와우, 어른이 되셨네요. 이웃 혹시 마실 것 좀 있나요? 라저는 그 소녀의 친절함을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엘레인은 진지해지며 완전히 다른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웃들은 모두 마실 만큼 마셨습니다.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자신을 파괴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후에 뜨거운 국물과 민트차를 가져올게요. 나는 당신을 위해 허브차를 만들 것입니다. 할머니는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에 대처하도록 돕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신을 혼자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차를 마실 것입니다. 휴식을 취한 다음 우리는 숲으로 산책하러 갈 것입니다. 그곳은 너무 아름다워서 새들이 노래하고 당신은 당신의 문제를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일레이는 어린 시절부터 그를 사랑했던 로저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너무 컸고 그 남자는 그 뻔뻔하고 웃기는 이웃 소녀에게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항상 그를 기억하고 그가 술로 자살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엘레인이 방문할 때마다 라저즈에게는 한 줄기 빛 같았습니다. 어둡고 답답한 삶 그녀는 그의 집에 기쁨과 빛을 가져왔고 그녀의 웃음으로 모든 우울한 생각을 쫓아냈습니다. 라저는 술을 끄는 날로 변했습니다. 그는 취직을 했고 엘레인에게 청혼을 진지하게 생각했지만 단 한 가지가 그녀의 엘레인의 부모와 결혼하려는 생각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 소녀 자신은 자신의 운명을 전직 죄수와 묻고 싶지 않았지만 왜 내가 필요합니까? 엘레인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그는 그 소녀와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멍청하거나 눈이 먼 사람이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당신 아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모두가 당신이 어떻게 그녀를 보호하고 감옥에 갔는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만 당신은 아주 좋은 사람이고 사랑해요. 일레인의 말은 로저의 영혼에 폭풍우를 일으켰고 그는 그 소녀를 팔에 안고 시작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녀를 방 주위로 돌리는 엘레인 라저는 멈춰서 그 소녀를 바닥에 내려놓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랑 결혼해 주실래요?
10년 넘게 기다렸어요. 그녀는 행복하게 웃었어요. 물론 나는 당신이 될 거예요. 아내 라저는 마침내 다시 행복해졌습니다. 그들은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는 리처드를 찾아 결혼식에 그를 대부로 초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리치의 전화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신이시여, 당신은 그의 감옥 친구가 살았던 마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휴가 첫날 그는 신부와 함께 마을의 늙은 사냥터 관리인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리처드와 라저는 집에 들어갔을 때 숲 가장자리에 있는 그의 낡은 집을 쉽게 발견했습니다. 라저는 즉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노인은 침대에 누워 그들의 인사에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리처드는 고열이 있었고 숨을 거칠게 쉬었습니다. 언뜻 보기에 그 노인은 긴급 치료가 필요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부부는 그를 지역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들이 그의 고급 폐렴을 치료하는 동안 라저는 노인을 혼자 두지 않고 며칠 동안 그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엘레인과 함께 리처드를 데리고 가기로 결정했고 그의 생명이 이미 위험에서 벗어났을 때 그들은 그를 그들의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결혼식 직후 라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집 옆에 큰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엘레인은 첫 아이를 기대하고 있었고 라저는 리처드가 완전히 회복되어 어느 날 모든 일에서 그들을 도우려고 노력한 것에 대해 매우 기뻤습니다. 줄리어의 동급생이자 친구인 메건이 라저가 직장에 있을 때 그를 찾아왔습니다. 라저, 저는 감히 당신 집에 올 수는 없었지만 메건이 그에게 말한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라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내는 그에게 돌아오고 싶어 했고 메건에게 엘레인을 자신의 길에서 제거하는 것과 관련하여 근거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메건이 그녀에게 내가 결혼했다고 말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예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했지만 줄리어는 엘레인이 라이벌이 아니라는 것을 여전히 그녀를 사랑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녀를 위해 그리고 당신이 그녀를 용서하고 다시 데려갈 것이라고 나는 내 귀를 믿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아름답고 부유한 남편과 아이들이 있다고 말했어요. 왜 그녀에게 내가 필요합니까? 로저 비밀을 말해줄게. 주디의 남편이 운전사와 함께 그녀를 잡았습니다. 나쁜 농담처럼 그는 잘못된 시간에 출장에서 돌아왔을 것입니다. 아마도 의도적으로 줄리아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오랫동안 의심해왔을 것입니다.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이해합니다. 남편 직장에서 그녀는 일반적으로 지루해졌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들을 적발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녀는 친구가 몇 명 있었고 이제 그녀의 남편은 변호사를 고용했고 아이들의 양육권을 갖고 싶어 합니다. 내가 그녀의 백업 계획인지 아니면 뭔가인지 그녀는 반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저, 내 사업은 단지 당신에게 경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엘레인은 줄리어에 비해 송아지처럼 단순하고 그녀는 항상 그랬던 미인이고 이제 그녀는 수도에서 온 진정한 사교계 명사입니다. 수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녀의 운전자도 그녀를 떠났습니까? 그는 그녀를 부인하고 직장도 잃었습니다. 어쨌든 어디론가 도망갔으니 너한테 소식을 전했으니 그녀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녀가 생각하지도 않게 놔둬라. 나는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을 테니 그냥 그녀에게 전해줘. 그녀가 그녀를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걸 안다고 전해줄게. 결정 3주가 지났고 작지만 다정한 가족은 다과회 중에 차를 마시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줄리아는 손에 여행 가방을 들고 정원으로 이어지는 길에 서 있었습니다. 로저, 내가 돌아온 척하고 있었습니다. 라저, 리처드에게 유쾌하게 소리치기 위해 라저 리처드가 가장 먼저 테이블에서 일어섰고 라저와 엘레인은 충격을 받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가자. 내가 문까지 당신과 함께 갈 테니 평화롭게 가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리처드가 더 어닌바이티드 게스트에게 단호하지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곳은 내 집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살았습니다. 이제는 갈 곳이 없습니다. 남편이 저를 쫓아냈고 그는 제 아이들을 데려가고 저를 거리에 내던졌습니다. 그가 갑자기 나를 질투하고 바람을 피웠다고 비난했다는 것을 이해, 하지만 난 로저, 내가 실수를 했을 뿐이라고. 줄리아는 당신이 로저의 삶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당신은 매우 심각한 실수를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완전 추워서 다들 같이 웃었어. 외국인